강아지 나이 곱하기 3을 하면 사람의 나이와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반려견의 생체 시계는 사람보다 3배 빠르게 흘러가죠.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우리 강아지의 죽음, 사람이나 강아지나 언젠가 끝은 있는 거니까 너무 외면하기보다는 시기별로 열심히 행복한 추억을 쌓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강아지들이 댕댕이 별로 가기 전에 반려인에게 보내는 신호 8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욕 감퇴. 평소 좋아하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잃고 먹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소화기나 다른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땐 강아지가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거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부드러운 음식으로는 삶은 닭고기를 추천드려요. 소금이나 양념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삶아서 제공하면 고단백 음식으로 강아지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어요. 삶은 당근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채소예요. 당근만큼이나 비타민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풍부한 고구마도 추천드려요.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퓨레 형태로 강아지에게 제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 평소와 다르게 이유 없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거나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행동 등이 있어요. 도는 행동도 패턴에 따라 아픈 곳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벽이나 가구를 따라 반복적으로 도는 경우는 공간 인식 능력이 저하됐거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행동들로 보일 수 있어요. 강아지가 빙글빙글 돌 때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거나 주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행동은 신경계 질환이나 뇌종양, 중이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강아지의 이상 행동이 반복된다면 꼭 주의 깊게 관찰하고 행동 패턴과 반복 횟수, 시간대 등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긴 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구토. 소화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구토를 하게 되죠. 매우 흔한 말기 증상 중 하나기도 하는데요. 구토도 종류에 따라 이유가 다양해요. 음식물토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먹은 음식물이 그대로 나오거나 부분적으로 소화된 상태로 나와요. 주로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일 때 하는 구토 형태가 이런 형태죠. 담즙의 형태는 구토의 색깔이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주로 간이나 췌장 문제가 있을 때 말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토 형태예요. 혈액이 섞인 구토는 소화기관 내 출혈을 나타낼 수 있고 매우 심각한 상태를 의미해요. 주로 위궤양이나 종양 또는 소화기 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구토가 지속된다면 강아지가 탈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유도하고 구토의 형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심각한 경우에는 꼭 의사분과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네 번째, 변비나 설사. 네 번째는 배변의 변화예요. 변비가 심해지거나 반대로 설사를 자주 하게 될 수 있어요. 강아지의 배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소화기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배변의 종류에 따라 우리 강아지의 몸 상태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배변은 주로 갈색을 띠고 균일한 원통형으로 단단하지만 부드러워요. 저희 회사 강아지들은 점심때 산책하면서 실외 배변을 하는데 강아지 2마리 모두 건강한 배변 활동을 하거든요. 회사분들이랑 같이 산책하면서 종종 장난식으로 응아 리포트를 하는데 건강하게 잘 쌀 때마다 아이고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응아만 잘 싸도 칭찬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면서 종종 웃으면서 얘기하곤 하거든요. 농담 삼아 응아 리포트 시간이라고 하긴 하지만 강아지 배변 활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모든 반려인분들이 응아 리포트 시간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려요. 건강적 신호를 체크하기에 가장 빠르고 명확한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배변 상태를 잘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체중 감소. 식욕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강아지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체중 감소도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예요. 정상 체중에 비해 5에서 10%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면 주의가 필요한 단계예요. 강아지의 식습관이나 활동량, 변화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수치예요.
10% 이상으로 체중이 감소되었다면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의사분의 진료를 받는 걸 추천드려요. 체중 감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면서 체중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아요. 강아지의 식사량과 식사 시간도 같이 기록으로 남겨두면 훨씬 더 분석할 때 편하기 때문에 꼭 강아지의 식사량과 식사 시간도 같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거부할 때 거부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식사량과 마찬가지로 활동량도 같이 관찰해주면 더 좋겠죠? 6번째, 에너지 저하. 산책을 가도 금방 지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평소에는 활발하게 놀던 강아지가 갑자기 무력해졌다면 신체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이때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강아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나이가 많아져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랑은 달라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잠을 자거나 깨는지 확인해보세요. 잠자는 시간대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세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웅크린 자세로 잠을 자거나 자주 자세를 바꿔 뒤척거리면서 잠을 잔다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죠. 평소 좋아하던 산책을 거부하거나 반려인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도 예민하게 체크해봐야 할 신호 중 하나예요. 7번째, 무관심. 가족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반응이 둔해진다면 상황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 산책을 매우 좋아하는데 최근 짧은 거리만 걸으려고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강아지가 어딘가 통증이 있거나 피로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평소 즐겨하던 장난감에 흥미를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반려인과 상호작용하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한다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어딘가 아플 수도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 강아지의 무관심은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미리 반려인이 그 시그널을 캐치하고 필요에 따라 수의사분들과 상담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강아지가 댕댕이별로 가기 전에 반려인에게 미리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시그널들을 잘 캐치해서 반려인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강아지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사람이나 강아지나 언젠가 끝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마무리가 후회로 남지 않도록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시그널들을 미리미리 확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양육 노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